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스페이스X 한국 위성통신시장 진출 시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지금 미국의 생각이 지금 스페이스X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죠. 지금 일론 머스크가 창립한 위성통신 기업인 스페이스X가 한국의 시장 진출에 시동을 걸고 있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것이 향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이 분석은 후반부에 해드리고, 지금 나와 있는 뉴스를 보고 표면적인 것은 지금 이야기를 해드리고, 마지막 부분에 정말 중요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위성 통신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죠. 특별히 지금 스페이스X를 통해서 이게 현실화가 되고 있는데, 한국도 위성 시장 진출에 이러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주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것은 스페이스X 한국 위성 통신 시장 진출 시동입니다. 지난달 한국 국회 CES 방문진이 지금 스페이스X 본사가 있는 호선을 방문했을 때 스페이스X 고위 경영진은 위성통신으로의 한국 시장 진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들은 스타링크 위성통신 서비스로 한국에 진출하고 싶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특별히 스타링크라는 것은 여러 개의 통신 위성을 해서 인터넷을 지금 인터넷이 안 되는 지역까지 자유롭게 하는 위성통신을 지금 표방을 하고 있죠. 그 이유는 한국의 발전된 정보통신기술, 통신 인프라에 큰 흥미가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을 했어요. 스페이스X가 한국을 상용화 목표 국가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미국 이외의 위성통신 서비스 글로벌 상용화에 맞춰서 한국을 교두보로 삼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즉, 한국에 먼저 진출해서 테스트베드로의 테스트를 한 뒤에 이 테스트한 결과를 가지고 다른 나라에 진출하겠다라는 계획이죠. 한국은 특별히 그 IT가 굉장히 발달을 했고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한국을 테스트베드로 많이 사용을 해요. 이것을 지금 스타링크도 이용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죠. 스타링크는 2020년대 말까지 지금 지상 300에서 600km 고도의 소형 통신위성 총 7만여 대를 발사해서 지구 전역에 위성통신을 제공하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2000여 개의 위성을 발사를 했고 25개국에 14만여 명이 시험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 지금 스타링크 서비스에 대해서 되게 불쾌감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러시아, 두 번째로는 중국. 중국도 지금 스타링크 서비스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는 생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스타링크 서비스가 한국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중국을 몰아내겠다라는 그런 생각과 동일하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 산지 오지 등 초고속 인터넷 구축이 어려운 곳에서 주로 사용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 면적이 좁고 통신 인프라가 많이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타링크 서비스 활성화의 가능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페이스X가 한국을 스타링크 서비스의 주요 국가로 주목하는 이유는 한국의 발전한 ITC 인프라와 통신 품질에 민감한 이용자들의 성향을 충족시키려는 레퍼런스를 만약 확보하게 된다면, 만약 한국에서의 이러한 모든 사용자들의 사용감을 충족을 시켜준다면 이것은 커다란 기술이 될 수가 있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동남아시아 등의 그 시장 선점에도 대단히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분석 때문이죠. 이와 함께 위성통신망을 연결한 선박 항공용 서비스 등의 우리나라에서도 가능성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인프라가 있는 것은 지상이에요. 근데 해상은 안 되죠. 공중도 잘 안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지금 위성을 이용한 통신 서비스를 하게 되면 이런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있죠. 또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은 미국의 기술을 통해서 한국의 그 모든 통신을
손바닥 보듯이 보겠다라는 미국의 커다란 전략도 여기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스페이스X가 한국 시장에 진출해 직접 서비스를 하려면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되고 주파수 사용 신청의 절차도 필요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행정 절차가 진행되진 않았지만 서비스 정식 상용화에 맞춰서 시작할 것으로 주목이 되고 있죠. 스페이스X는 2002년 5월 머스크가 설립한 우주 탐사 기업입니다. 머스크가 지금 운영하는 회사는 테슬라가 가장 중요한 회사가 되는 거죠. 이 스페이스X를 통해서 발사체, 로켓 엔진, 우주 화물선, 위성 인터넷 등을 설계 및 제조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화성의 식민지와 인류의 우주 진출, 우주 탐사 비용의 절감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게 지금 스타링크, 스페이스X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좀 중요한 내용이 들어간대요. 한국도 군사 위성의 발사를 위해서 스페이스X의 기술을 사용을 했습니다. 한국은 2020년 6월 8일 한국 최초 군사위성 아나시스 2호가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 공군기지 내 스페이스X 시설을 이용해서 발사를 하게 된 것이죠. 이 위성은 록히드 마틴의 F-35A의 절충 교역의 형식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아나시스 2호는 스페이스X의 팔컨 9에 탑재되어서 발사를 했어요. 자, 이런 모습이죠. 지금 이 모습이 스페이스X의 팔컨 9이 탑재돼서 발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발사 당시에서도 미국의 기술을 사용해서 발사를 했다. 한국의 군사 위성이 그것은 다름 아닌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국의 군사의 모든 정보 자체가 미국으로 다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건 뭐냐면 이번에 스페이스X가 단순히 한국에 진출한다 라는 그런 스타링크를 통해서 진출한다. 단순히 그 의미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지 않아요. 지금 이제 중국과의 견제를 지금 장기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입술에 해당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러한 것들, 지금 국회의원들이 다 가서 만나서 이야기했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진출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진출하는 것은 한국이 미국 편에 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아나시스 2호가 발사된 날짜를 보면 2020년 6월 8일이에요.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 때 이 아나시스 2호가 발사가 됐고, 결국은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는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가깝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